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원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생명과학의 이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같이 우리 공부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시작할까요? 나는 생명과학을 사랑한다. 나는 생명과학을 사랑한다. 나는 생명과학을 사랑한다. 첫 번째 시간은 생명과학의 가장 주인공이죠. 생물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물과 비생물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물은 비생물에 대해서 어떤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생물들이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의 공통점을 몇 가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모든 생물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로요. 세포는 생물을 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이고 그 안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죠. 자, 세포로 이루어진 이 생물들 중에서 세포 하나로만으로도 잘 살아가는 생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균은 이가 한 개가 세포 하나인데요. 이거 혼자서도 잘 살아요. 친구들이 되게 많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세균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다 세포 하나로 이렇게 이러면서 안에 세포 소기관이 있고 혼자서 밥 먹고 놀고 자고 그다음 배설하고 잘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잘하는 세포로 이루어진 혼자서도 잘하는 생물들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해요. 단은 하나 단자겠죠. 세포 하나로 사는 생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사람이나 여기 있는 식물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세포가 진짜 많이 있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자, 같은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이 조직들이 또 같이 모여서 협동을 하면 심장, 신장, 뇌, 눈 이렇게 기관이 되고 또 기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러한 개체, 한 개의 생물을 이루고 복잡하고 조직화되면서 정교하게 이루어진 이러한 생물들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봤듯이 세포가 여러 개로 이루어진 생물이에요. 자, 이렇듯 우리가 생물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첫 번째 세포로 다 구성되어 있더라. 두 번째 생명 현상의 특성은 이들 생물들은 다 물질 대사를 하더라는 거죠.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물의 생물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합니다. 우리 화학 반응 하면은 이제 우리 주변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분해되고 합성되는 그런 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특히 생물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응을 두 가지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합성과 분해가 있습니다. 자, 작은 물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광합성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산화탄소, 자극나이, 그리고 물, 그리고 여기 빛 받아야 되죠. 빛을 쫙 받으면 이 작은 분자들, 저분자 물질이라고 해요. 분자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 분자들을 서로 이어주는 빛 에너지가 이 분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면서 조금 더 큰 분자로 만들어져요. 포도당이죠. 포도당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라고 하는 좀 더 큰 서로 연결된
큰 분자,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데요. 자, 이렇게 생물체 내에서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연결 딱딱딱 지어가지고 큰 물질을 합성하는 것을 네,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동화작용. 합성하는 거죠. 만드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큰 물질을 그래서 작은 데서 큰 물질을 만드는 거 예로서 광합성이 있었죠. 광합성 있고요. 자, 여기는 좀 큰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런 큰 분자를 이 각각을 이제 그 연결했던 그것들을 쪼개는 과정에서 잘라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어요.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연결했던 것들이 다 연결해 주었던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 또 낱낱의 작은 물질들로 되는데 이렇게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을 이화라고 합니다. 이화 과정에서는 이들 사이의 연결을 끊어주면서 나온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다시 작은 물질로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이 식물이 광합성 해가지고 포도당 만들면 이걸 가지고 작은 걸로 분해시키면서 이때 나온 에너지 갖고 이 식물이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러한 방금 여기 있는 이 과정, 포도당을 저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두 가지 중요한 종류가 동화, 합성하는 거, 두 번째 이화, 분해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굉장히 어떤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냥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거를 도와주는 우리 몸 안에도 촉매가 있죠. 이 촉매가 누굽니까? 예, 이 촉매, 몸 안에서 도와주는 이 생체의 촉매를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36.5도임을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화학 변화를,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체 내 모든 화학 변화는 누가 관여할까요? 화학 반응은 효소가 관여하고 우리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생과 생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암수의 생식세포가 같이 수정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수정란이 있습니다.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죠.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안에서 기관들도 만들어지고 조직들도 만들어져요. 눈, 코, 입, 뇌, 꼬리 이런 거 만들어지면 하나의 어떤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 자, 그리고 이 개체가 점점 체세포 생장을 하죠. 체세포 생장을 계속 똑같은 체세포 분열이죠. 똑같은 세포로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하면서 점점 몸의 크기가 커지는 거 이것을 생장한다고 하죠. 생명 현상의 세 번째 특성은 발생과 생장입니다. 자, 네 번째 특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생물은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식물이 지금 빛을 향해서 굽어서 이렇게 자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뜨거운 물체가 손에 닿으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손을 어떻게 하나요? 떼죠. 아, 뜨거 하면서. 예. 그리고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 압니까? 예,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은 어떤 다른 물체가 닿으면 오그라들어요. 파리지역도 그렇죠. 작은 곤충이 닿으면 입을 닫고
예. 이렇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생명 현상의 또 다른 특성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자극이 오잖아요. 자극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서 좀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극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환경 변화에 대처해서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우면 땀을 흘리고, 그래서 체온을 다시 36.5도로 유지하고, 추우면 또 몸을 덜덜덜 떨면서 체온을 유지하고요. 또 우리 몸 안에 보면 그 혈액에 있는 그런 당의 양, 혈당량이라고 하는데,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양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땀을 많이 흘리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그 삼투압을 조절을 항상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생물들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도 보이고, 그리고 늘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입니다. 자, 모든 생물은 자신의 그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집신벌레는 자기랑 똑같은 개체를 즉 자손을 하나 더 만들어요. 예. 그리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암수 생식 세포가 있으면, 자, 여기 이게 정자고 이게 남자라고 하면 암수 생식 세포를 수정을 시켜서 또 자손을 자기의 닮은 개체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닮은 개체를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식을 통해서 생물은 자신의 유전 물질을 자손한테 물려줍니다. 보면 이 아빠가 자신의 유전 물질을, DNA를 자손에게 물려주면서 자손이 어버이의 어떤 모습의 형질을 물려받게 되죠. 이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생명 현상의 특성인데요. 네, 적응과 진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물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어떤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나 기능이나 이런 생활 습성을 가지도록 변화해 왔죠. 이것을 적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뱀이 큰 먹이를 먹을 때는 아래턱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큰 먹이를 잘 먹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가랑이 벌레는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 모양으로 자신의 몸을 변화시켰어요. 이것을 적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적응이 오랜 시간 환경에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오랜 세대가 거치면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진화라고 합니다. 예, 오랜 시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 새로운 어떤 이런 걸 가진 종으로 분화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죠. 원래는 또 공통된 조상이 있었을 텐데 오랜 시간 여러 세대가 다른 환경에 살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된 거, 이것을 진화라고 하죠. 그래서 생물들은 모두 공통 조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한 생물이 서로 다른 환경 또는 다른 생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한 결과 오늘날 이런 생물들이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 현상의 특성, 즉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6가지를 우리가 같이 구분해 봤어요. 자, 이 6가지는 아까 선생님과 봤듯이 얘가 나오면
이것과 같이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연결하고 얘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생명현상의 특성은 여러분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명현상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에 한 가지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생명과학 원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퀴즈. 자, 이건 뭘까요? 자, 이거 뭘까요? 자, 막대기 모양, 뭐 이렇게 이런 모양, 이건 또 뭐 사탕 같기도 하고, 또 이거는 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네 가지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거예요. 뭘까요? 이거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힘들잖아요. 예, 그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이 이 녀석이 조금 또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크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여기에 다세포 생물을 여러분의 입안 상피세포의 크기가 이마다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메바의 좀 복잡한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게 복잡한 세포 소기관을 가진 세포들입니다. 이 크기를 약 1ml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크기가 1ml, 여러분 손 해보세요. 1ml. 1ml 크기가 아니고요. 1ml가 이마트하다고 치면 이것의 10분의 1배, 10분의 1만으로 쪼갠 것이 이마다다고 지금 예상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간격을 10분의 1로 더 쪼개 10분의 1로 자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다세포 생물과 이 아메바 같은 이런 단세포 생물의 크기라고 보고요. 이 크기의 또 10분의 1배 한 거. 그 크기를 또 10분의 1배 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세균입니다. 작죠. 세균은 우리 세포보다 10분의 1이나 작아요. 자, 그런데 이 세균보다 100분의 1을 더 쪼갠 거. 그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선생님이 점으로 그려놨죠. 바이러스의 크기가 이해가 되나요? 예, 우리가 지금 세포가 이만한데 우리 눈으로도 지금 보기 어려운 이 세포들은 광학현미경으로 겨우 볼 수 있잖아요. 예,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바이러스는 우리보다 너무 훨씬 작죠. 이것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고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겨우. 그래서 바이러스 크기는 이만큼 작습니다. 아까 그 네 가지의 그 바이러스들은 크기가 이만하다는 거, 알아두고 세균보다도 이만하다는 거 알아두고요. 아까 그 네 개 중에서 우리가 조금 한 녀석을 집었었죠? 이 녀석입니다. 자, 이 바이러스는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러줘요. 박테리오파지. 자, 이 아이 이름이 박테리오파지입니다. 이름을 해석하자면 박테리오라는 말은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뭐예요, 여러분? 박테리아는 세균이에요. 세균을 박테리아라고 영어로 말하죠. 그리고 파지는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바이러스 이름이 세균을 먹는다는 이름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이 바이러스는요. 모양을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 여기를 머리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가 꼬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조가 안에가 여기에 DNA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핵산이 들어있는 거죠. 이 유전 물질이죠. 유전 물질. 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이제 자손한테도 퍼뜨리고 뭔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변의 것들은 몸통, 이 유전 물질을 제한 몸통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껍질이라고 해요. 바이러스는 아까 봤듯이 너무너무 작잖아요.
너무너무 작아서 세포 소기관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DNA랑 그 DNA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진 게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한 개 물어봅시다. 바이러스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비생물일까요? 아까 우리 생명 현상의 특성에서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세포 구성될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세포 소기관조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비생물인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볼게요. 자, 그런데 이 박테리오파지가 어떻게 또 자기 자손을 또 만들어요? 그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이 있으면 세균한테 탁 붙어요. 세균보다 훨씬 작다고 했죠? 세균 표면에 부착하면 세균은 안에서 이렇게 세균만의 DNA가 있습니다. 자, 그 세균한테 부착해서 세균 속으로 자신의 여기 DNA 있었지. DNA를 이 안으로 넣고요. 이 세균의 그 효소가 안에 있잖아요. 세균도 물질 대사를 하니까. 이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DNA를 만들고 세균의 DNA는 막 세균의 DNA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균의 그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가 계속 어떤 DNA를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나가야겠다 하면 이때 만들어진 그런 DNA들을 정보를 이용해서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네, 세균의 효소를 이용한 거예요.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어요. 그냥 DNA랑 단백질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DNA도 이렇게 감싸고 그래서 점점점 조립을 해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들을 만듭니다. 이 아이의 자손이겠죠, 자손. 그리고 이제 나가자 하면서 이 세균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세균은 죽는 거죠. 네. 이 세균은 우리 숙주라고 하죠, 숙주. 숙주라고 해서 기생하는 어떤 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숙주라고 하는데 지금 박테리오파지한테 세균이 숙주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균의 그 몸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박테리오파지라는 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오파지라는 이 바이러스가 자손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손들을 만드네? 이거 그러면 생물인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아닙니다. 방금 했던 건 잘못 나왔고요. 이 부분을 선생님 별표를 2개나 땅땅 찍어놨어요. 생물이다 라고 말하는 생물적 특성이 있다면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안에 갖고 있잖아. DNA를 갖고 있었잖아. 아까 박테리오파지는 DNA를 갖고 있잖아요. 또 어떤 바이러스는 RNA를 갖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DNA와 RNA처럼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거든요. 핵산은 2가지 종류입니다. DNA와 RNA가 둘 다 핵산이거든요. 이거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생물 아니야? 이게 유전되는 거 아니야? 유전. 자식한테 유전되는 거? 자, 2번째는 숙주 내에서 물질 대사했잖아. 막 자기가 자라고 먹고 살고 그리고 증식했잖아요. 그죠? 증식해서 자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증식하면서 유전현상. 자손한테 자신의 DNA를 유전해줬잖아요. 그리고 DNA라고 하는 RNA라고 하는 핵산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 RNA나 DNA의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조금 변화가 되면 우린 그거를 돌연변이라고 했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단백질도 또 다른 걸로 만들 수도 있고 핵산을 갖고 있으니까 돌연변이도 당연히 일어나겠네. 그러면서 더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잖아? 라고 생물의 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니야 이건 생물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특성에서는 얘는
세포 모양이 아니잖아. 세포 소기관이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먹고 살고 자고 뭐 배출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껍질에 어, 이렇게 핵사만 있는 거잖아. 즉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서 물질 대사 할 수 없는 거야.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디서만? 살아있는 숙주내입니다. 죽어있는 숙주내도 아니고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만 물질 대사하고 증식하고 유전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입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냐? 입자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단순한 입자? 우리 보통 먼지 이런 거 있죠. 먼지 뭐 쪼가리 뭐 이런 거 우리 입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런 특성이 바이러스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숙주세포 밖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세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입자 상태로 존재하지만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이렇게 증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요, 생물적인 특성이 있고 비생물적인 특성을 모두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물적인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생물적인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것들을 보고 정리를 해놓으면 아주 시험에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선생님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유명하니까 조금 살짝 다뤄보고 가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추측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는 주변은 전부 다 지금 뭐 단백질로 되어 있고 여기 연두 색깔은 RNA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또 물질 이제 자신의 유전 정보가 이 안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얻은 바이러스의 사진입니다. 바이러스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이 바이러스는 지금 숙주세포, 우리 환자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환자의 세포이고요.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자, 국립 미국 보건원에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은 이렇다고 합니다. 여기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왕관, 크라운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생명과학 1의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생물의 특성을 여러분이 잘 알고 얘를 연결하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만 잘 연결하면 여러분 첫 번째 생명과학 1 시간은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